네, 배우 이정재 씨와 대상그룹 임세령 상무가 열애설을 인정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 공식 커플이 된 셈입니다. 네, 특히 두 사람은 1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온 관계로 톱스타와 재벌 2세의 커플 탄생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대중문화 소식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새해 들어 첫 출연하셨군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오늘이 이제 1월 2일인데 예. 어제 나온 뉴스 아니겠습니까? 네. 2015년 1호 커플인데 예. 이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이 이렇게 예. 알려지게 된 그 배경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알려지게 된 배경은 아마도 디스패치라는 회사가 예. 네. 해마다 연초에 1월 1일에 뭘 터뜨립니까? 스캔들 그 열애설을 터트리는 그런 일을 해왔는데 네. 올해는 아마 이정재 씨를 타겟으로 아마 정하고 잠복 근무를 해왔던 것이 아닐까 예. 그런 느낌이 들고 예. 2013년 1월 1일에 이 사진이죠? 어제 공개된 어제 공개된 네. 사진 이 사진이고요. 2013년에 B 씨하고 김태희 씨, 그렇죠. 2014년 1월 1일에 이승기 씨하고 소녀시대 윤아 씨,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이 두 임세령 상무하고 이정재 씨가 이제 열애설이 된 거고, 네. 임세령 상무가 이정재 씨가 영화 촬영이라든가 홍보 때문에 서울을 비우는 일이 많은데 이정재 씨가 서울에 있을 때 임세령 상무가 이정재 씨의 집을 자주 찾으면서 두 사람이 만남을 이어갔다. 네. 집을 이렇게 자주 찾고 오랫동안 함께 있을 정도면 당연히 연인이 아니겠느냐라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두 사람의 인연이 꽤 깊은데요. 근데 예. 지금 같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정재 씨 전 연인이었던 김민희 씨가 배우 김민희 씨가 두 사람을 소개해줬다 뭐 이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뭔가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보도가 나면서 과거 2000년대 초에 어떤 지인의 소개로 임세령 상무하고 이정재 씨, 정우성 씨 네.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다가 지인 관계로 네. 2009년에 임세령 상무가 이혼을 한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졌다. 그런데 애초에 처음에 소개해준 지인이 김민희 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이정재 씨 측에서는 전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조금 이 분들의 관계가 이상해지는 그렇죠. 겁니다. 그 이정재 씨하고 김민희 씨하고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소개해준 다른 지인하고 나중에는 사귀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양다리 같기도 하고 조금 이분들의 명예가 상당히 누가 되는 것인데 이정재 씨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반복 재생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동안 이정재 씨와 임세령 상무의 이제 열애설은 여러 번 나왔어요. 네. 구체적으로는 두 번의 열애설, 한 번의 결혼설 이렇게 이제 그렇죠. 얘기가 됐는데 2010년에 지난번에 이혼했을 때도 이정재 씨와의 관계 때문에 이혼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2010년에 필리핀에 두 사람이 동반 출국했다면서 열애설이 일단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반 출국이 절대로 아니다. 우연히 겹친 거고 무슨 밀월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사업차 그 사업 시찰을 하려고 필리핀에 갔던 것이고 다른 지인들도 동행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고 그리고 2011년에 임세령 상무가 소유한 건물 맞은편에 이정재 씨가 하필이면 또 다른 건물 거기에 매입하는 바람에 또다시 이제 열애설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강력 부인. 그리고 2012년에는 결혼설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강력 부인 했다가 요번에는 이제 강력 부인이 아니라 친구 이상의 사이인 것이 맞다라고 이제 드디어 몇 년 만에 인정을 했는데 둘 다 인정한 건 아니고 둘 다 인정한 이정재 씨 측에서 그런데 이제 친구 이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결혼을 전제로 한 무슨 열애 관계 이런 것은 아니고 약간 지금 애매하게 썸 타는 관계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대상그룹 관계자 측에서는 오너 일가의 사생활에 대해서 뭐라 말을 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는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정재 씨는 이런 열애 소식도 열애 소식이지만 2013년에 벌어졌던 동양 사태도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종료가 돼가고 있나요? 그게 이제 동양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양이라는 회사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지금 2009년에 이정재 씨가 부동산 개발 회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2011년에 여기 도표가 나오는데 글씨가 좀 많긴 한데 좀 2009년에 서림 C&D라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세우고 삼성동에 땅을 삽니다. 그리고 2011년에 여기서 이 시행 특수 목적 법인 TY 삼성동 제1차라는 법인을 만들면서 채무액이 320억 원인데
보증이 동양그룹이라는 거죠. 그런데 동양그룹이 보증을 서게 된 이유가 임세령 상무가 소개를 해줘서 네. 동양그룹 부회장이 힘을 써줘서 그랬다라고 이제 처음에 어떤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네. 그리고 나중에 2013년에 동양 사태가 터지면서 예. 피해자가 4만 명 가까이 되는데 정작 이정재 씨가 만든 이 회사는 빚을 한 100억 원 가까이를 탕감을 받고 이자액도 상당 부분을 뭐 면제를 받았다라고 보도가 나오면서 네. 네티즌은 일반인이 4만 명 가까이가 동양그룹 사태에서 피해를 받았는데 정작 이정재 씨는 인맥과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뭐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정재 씨 입장은 이미 2012년에 자신이 처음에 그 관계했던 부동산 개발 회사의 모든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완전히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뭐 빚이 어떻게 정리가 되건 뭐 동양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건 나와는 완전히 무관한 일이다라고 확실하게 지금 입장을 정리를 한 상태여서 예. 이 부분은 더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화제를 바꿔보죠. 네. 예, 이 7080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 복고 음악이 그동안 뭐 한동안 유행했었는데 최근에는 7080에서 이제 90년대 네. 음악으로 네.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면서요? 네, 90년대 복고의 열풍이 특히 열풍이라고까지. 지난주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90년대 가수들을 쭉 출연을 시켜서 한번 공연을 했더니 네. 폭발적인 관심이 나타났습니다. 엄청났었죠. 누구도 예상하지 예. 못했던 엄청난 국민적인 관심이 나타나면서 네. 곳곳에서 지금 막 90년대 가수들의 노래가 다시 여기저기서 지금 틀고 있고 예.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터보라는 옛날 터보라는 그룹의 완전체가 원년 멤버가 또 원년 예. 멤버가 다시 등장해서 40대 나이로 각기춤을 다시 추면서 잘 추시는데요. 수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동을 받고 있고 네. 30대, 40대의 이 국민들의 경우에는 다시 청춘이 돌아온 듯한 네. 옛날 추억에 잠기고 또 20대, 10대의 경우에는 90년대 노래가 굉장히 좋았구나 새삼스럽게 그것을 느끼면서 네. 지금 90년대 복고가 이 시대 트렌드의 지금 대세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 시청률도 잘 나왔죠, 엄청나게. 시청률이 이게 조사 기관과 범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네. 19% 정도에서 24%까지 나왔으니까 요즘에 예능이 한 10% 정도만 나와도 시청률이 굉장히 잘 그렇죠. 나온다고 하는 예. 판인데 20% 정도가 나왔다면 이것은 엄청난 대박이다. 예. 이것은 그 예능계의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음원 차트 뭐 많이 음원 차트도 올라가고. 역주행이라고 예. 해서 옛날 터보 노래가 다시 1등을 하고 그러게요. 중심축이 이렇게 90년대로 이동하는 뭐 예.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2000년대 이후에 아이돌 중심 체제로 흘러가면서 예. 거의 대중음악계가 오로지 그 아이돌 댄스 음악, 디지털 댄스 음악. 네. 그래서 30대, 40대, 10대, 20대 초반 이외의 국민들은 대중음악계의 그 깍하는 괴성소리와 함께 밖으로 쫓겨났던 겁니다. 그 상태로 10몇 년간 살다가 예. 이제는 이제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하면서 좀 보다 다양한 음악을 듣고자 하는 욕구가 막 팽배해 있던 찰나에 이때 이제 TV 프로그램이 오디션이라든가 응답하라 1994, 1997이라든가 네. 무한도전 이런 데에서 90년대 음악을 계속해서 다시 틀어주니까 이게 이제 기폭제가 돼서 다시금 90년대가 재조명이 되는 건데 예. 20대들도 그동안 아이돌 댄스 음악만 듣다가 90년대 음악을 들으니까 이게 좋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90년대에는 지금에는 없었던 어떤 문화적인 역동성, 다양성, 또 가사의 어떤 진정성 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대가 봐도 너무나 매력적이고 또 90년대가 지금 세대가 별로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왜냐하면 90년대가 지금 세대가 듣는 여러 가지 댄스 음악이라든가 힙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90년대에는 다 나왔기 때문에 네네. 90년대하고 그러니까 지금 대중문화의 시발점이 90년대가 되는 거죠. 그러한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90년대 복고 문화가 지금 전 세대에 골고루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음악뿐만 아니라 문화계 전반에 이런 복고 문화가 좀 나오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 지금 국제시장도 일종의 복고 문화라고 할 수가 예. 있고 시대가 너무 지금 각박하고 차갑고 무한 경쟁에 지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사람들은 복고 정서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나서도 예. 좀 복고 트렌드가 유행을 했었고 왜냐하면 과거를 회상하면 뭔가 추억이 아슬하게 떠오르면서 좀 이렇게 따뜻한 느낌 그때가 좋았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게다가 원래 복고가 좀 그때가 좋았지 이런 정서가 있는데 특히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막연히 그냥 정서적으로 낭만적으로 그때가 좋았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시대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민주화가 되고 예.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돼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고 네. 좀 이제는 누릴 만한 때가 됐던 거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문화를 누렸는데 90년대 말에 외환위기 사태가 터지면서 예. 바로 21세기에는 이제 무한 경쟁의 시대, 을의 서름이 시작되고 전 국민 미생의 시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무한 경쟁에 치여서 십몇 년간 살아왔던 사람들이 90년대를 회고하니까 아 그때는 비정규직도 없었고 정리해고도 없었고 정말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면서 그때를 정말 좋았던 시절로 다시 소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올해도 뭐 계속 이런 복고 트렌드가 이어질 것 같습니까? 2015년. 지금 국제시장이 엄청난 흥행을 하면서 그래요? 예. 복고 열풍을 보여주고 네네. 있고 당분간 그리고 이어질 것 90년대 열풍도 불고 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해서 복고 트렌드가 아마 유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대중문화 소식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